네, 8월 25일 수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지지부진하는가 싶더니 큰 폭은 아니지만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심리적인 안전선을 잘 지켜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고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우리는 종목 대응 어떻게 해봐야 할지 분석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래도 막판에 또 힘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어제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2주간에 걸쳐서 개별 종목들이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모두 다 시장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반발로 해서 전반적으로 종목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역시 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로 들수록 거기서 이제 진짜 뱅 상승과 가짜 뱅 상승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게임이 되겠는데 내일이죠.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전문가들은 내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 70%는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30%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아니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인상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상을 8월 26일 하지 안 하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꼭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어찌 보면 꽃놀이패가 되겠죠.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금리 인상할 걸로 저는 개인적인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좋았어요. 또 더군다나 금융주에서 은행, 보험, 증권주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자기 어떤 근본적인 가치 대비 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장기 투자가 분들은 금융주, 특히 보험주하고 증권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신다면 연말 배당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저점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정리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핫 키워드는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10위까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었고요. 2위에는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가 3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은행주가 4위에 랭크가 됐고요. 오늘도 그리 강하지 못했던 2차 전지가 5위, 반도체 패키징 6위, 보톡스가 오랜만에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과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고요. HLB 자회사의 주사기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 호재를 입었는데요. 2.8%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4거래일 연속 빠졌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섹터인데 오늘은 다른 이슈로 솟아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딱 5종목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전략 잡을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에 위치한 한국 BNC인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여력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오스트리아와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관련주인 한국 BNC가 오늘 날아올랐는데요. 내일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국 BNC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어떨까요? 저한테 방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셨거든요. 네. 이제 멀리 보지 않고 내일을 여쭤봤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내일 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재료 가치가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오늘 보면은 캔들 상황을 보면 어제 윗꼬리 음봉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의 에너지가 있는 이제 장대 양봉을 거느린 대량 거래다. 즉 매수하는 힘과 그리고 상승하는 힘의 세기가 지금 결합이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종목은 한국 BNC는 이제 고를 하지만 이제 저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7월 1일 날 접점 구간이 7,600원대입니다. 7,600원대에서 지금 27,450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한 주가가 상승이 왔죠. 따라서 여기서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BNC 당장 내일장만 따지는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 고라는 의견 주셨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5위에 위치한 포스코케미칼인데요. 음극재 공장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돋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무려 7% 넘는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내일도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포스코케미칼은 내일 또 빨간불을 켤 수 있다라고 보면서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이 이 회사는 제가 2020년 4월 달이죠. 그때가 가격이 그 5만 원대입니다. 정말로 지금 15만 원대니까 거의 지금 이제 300% 이상 올라온 상태죠. 그때 까마득한 옛날 때부터 그때 이 종목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회사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4대 소재가 있어요. 그 소재 중에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이 둘 다 이 회사는 생산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생산하지만 이 회사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도 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이 왔었는데 오늘은 강하게 위로 쳐 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을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케미칼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IT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가 이 종목들 흐름을 보면 6월 달에 그 2차 전지 소재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15만 원대를 저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6월 달에 계속 꾸준히 오르고 그다음에 7월 달도 오르고 8월 달도 지금 계속 이제 강하게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번 달도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오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이나 그리고 또 이제 첨보나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그 셀 관련주에서는 삼성 SDI 이 종목이 계속 올랐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았더니 이 많이 오른 이격도가 있어요. 이 주가라는 것은 자기만 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체는 필연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올랐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은 좀 과대평가된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뭔가 이격도 측면에서 좀 너무 높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이격도 보는 방법은 오늘 9시 45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소개까지 또 이렇게 알짜배기로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비해 많이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채팅창에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한화솔루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이 뜰 때 이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핫했었죠. 오늘은 삼성전기의 와이파이 모듈 사업 인수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글로벌 수소 탱크 사업 강화를 위해서 인수했던 한화 시마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고압 탱크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화솔루션을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고를 할 때에 두 가지를 측면을 봅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이제 한화솔루션이 오늘 올라갔던 이유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참고를 하죠. 어디하고 참고하냐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많이 올라 있는가, 적게 올라 있는가를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화솔루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화솔루션은 이제 월봉의 그래프를 한번 준비했는데, 직전 고점이 58,740원이고,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저점이 3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에서 거의 한 35% 이상 조정을 왔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둔 상태에서 방금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가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재료 가치가 반영이 이제 위로 되느냐. 오늘 보니까 위로 됐잖아요. 양봉으로. 또 가격도 지금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나온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의 방향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견해에서 저는 한화솔루션을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세 가지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일단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이 한화솔루션이 좀 중장기로 봤을 때 태양광 외에 오늘 언급한 수소탱크, 고압탱크 이런 모멘텀으로 크게 움직일 종목일까요? 네, 지금 이제 태양광 외에도 이제 한화솔루션 움직이는 건데 지금 제가 보면 한화솔루션은 후계자, 한화그룹의 후계 구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승현 지금 회장님이죠. 그분의 자기 이제 자녀들 3세 자녀들한테 승계하는 과정인데 지금 김동관 씨라고 그분이 또 상당히 스펙도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왔나요? 거기 나왔고 또 거기서 2세 수업을 했는데 한화솔루션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2세 승계 작업에서 또 뭔가를 또 보여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화솔루션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방금 또 말씀했던 미래 에너지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위치한 휴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그룹에서 국내 보톡스 1위인 휴젤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에 오늘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일장 어떨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일단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GS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GS는 상당하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제 그 LG에서 LG 같은 동업자 회사에서 GS로 따로 분리 나온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되겠는데 그 대기업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데도 싫다. 주가가 오늘 그렇게 반응이 나왔죠. 그렇다면 오늘 또 반응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한번 기술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제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매도의 음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GS그룹으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이 종목을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란불을 켠 휴젤 내일까지도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카카오뱅크와 휴젤, 오늘 파란불을 켠 종목은 일제히 스탑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 8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을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제가 이제 내일장을 공략한다면, 그렇죠. 내일장을 공략한다면, 내일장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아니면 한 달 후도 본다면 제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한 뭐 6개월 계속 소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삼성전자를 내가 들고 가야 되느냐. 아마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삼성전자 그럼 8만 원을 가면 본전 생각나니까 팔아야 되느냐. 또 이 생각도 하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또 8만 5천 원 가면 팔아야 되느냐. 내가 고생 했는데 징글징글 했는데 본전은 팔아야 되느냐. 아마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준비했는데 지금 결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저는 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그러고 내일 또 그러고 앞으로 한 달 후도 그러고 목표 올 때까지 10만 전자 찍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이번에 그 하락했던 이유가 외국계 증권사의 그 보고서 그랬는데 제가 뭐 상당히 저는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삼성전자 적정 가치나 미래 가치를 보면은 떨어질 가격이 아닌데 이제 공매도의 어떤 환매수를 위해서 억지로 미룬 가격도 있고 미룬 부분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가장 중장기적인 큰 모멘텀은 윈도우 운영 체계가 윈도우 10 그게 2015년 7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2021년 가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메모리 자체가 그 윈도우 10 거기에서 윈도우 11으로 바뀌면 메모리 용량 자체가 4배나 증대가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D램에 대한 용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DR4로 D램이 세대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그런 호재가 지금 된 상황에서 주가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꼭 이를 악무시고 8만 원이 오더라도 팔지 말고 8만 5천 원 오더라도 팔지 말고 10만 전자까지 계속 가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10만 원까지 잡아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목표가는 일단은 이제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5천 원, 손절매는 7만 원 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삼성전자 꼽아주셨고요. 코엔스탑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